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여전히 우리 증시, 특히나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오늘 어느 정도의 반등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기회이고 이 기회를 놓친다면은 추후에 많이 후회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공백으로 인해서 그리고 개인 물량들이 털리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용장고가 털리면서 이런 수급적인 문제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을 연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좋은 기업을 이제 매수를 한다면은 결국 2008년 혹은 1997년의 위기와 마찬가지로 10배 이상 상승하는 기업들이 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런 기업을 분석하는 데 최고의 힘, 최대의 노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기회인 만큼 역시나 위기도 큰 상황이고 그렇을 때일수록 기업에 대한 분석과 펀더멘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계좌들로 인해서 그런 자금들로 인해서 주가 지수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개인들의 물량으로 인해서 증시는 더욱더 무거워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주가 지수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개인의 물량이 많이 첨가되면 첨가될수록 특히나 이러한 신규 계좌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투자자들에 대한 자금이 많이 유입될수록 주가 지수는 무겁게 움직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들의 매수 종목은 우리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그러니까 추후에 10배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중소형주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삼성전자, LG화학, 삼성 SDI, SK하이닉스 이런 어마무시하게 규모가 큰 그런 대기업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이런 분석을 잘만 한다면 결국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계좌 수익률을 보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신규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열심히 해왔고 실력을 나름대로 키워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막 유입되는 투자자들보다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좀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 그리고 종목 분석을 제대로 했다는 가정하에 결국 대기업들, 삼성전자 위주로 매수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계좌보다 오히려 매출액이 적고 시가총액이 적지만 수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번 위기가 타개해 나가면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 혹은 수급이 크게 몰릴 수 있는 기업들을 제대로만 찾아놓는다면 결국 계좌를 아주 크고 훨씬 더 빠르게 불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은 이런 중소형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은 좋은 기회가 닿아서 이런 중소형주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큰 규모를 매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 이런 기업들 외에는 한국 증시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 기업 분석에 힘을 쏟음으로써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내고 추후 몇 년간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제대로만 투자할 수 있다면 지금의 이런 하락은 마인드 측면에서도, 그리고 실력 측면에서도, 그리고 실제 계좌에 대한 수익 측면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나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분석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디바이스 ENG,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디바이스 ENG입니다. 작년에 이미 충분히 분석을 해드렸던 기업이죠. 그때 이후로 한 30% 정도 수익을 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급의 공백으로 인해서 다시금 제가 투자했었던 그 가격 밑으로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고 수정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투자를 하고 이제 수익을 낸 이후로 장비조 특성상 다시 투자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장비주라는 것은 이런 수조 공백이 명확하고 또한 물 들어올 때 많이 물 들어오고 나갈 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시점과 매도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로 5G 통신 장비주들도 지금은 실적이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KMW, AS테크 이런 5G 대표 종목들도 몇 년 전에는 적자 기업이었죠. 그만큼 이런 수주를 모멘텀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지점과 매도 지점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은 아주 절호의 매수 시점, 절호의 투자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다들 아시겠지만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좋은 기업들을 분석해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디바이스 엔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OLED, 이제 세정 장비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대략 30% 이상의 그런 매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을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 더 나아가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장비죠. EUV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세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이런 제품 중에서 세정 장비인데 그 FMM이라고 있습니다. 이 FMM을 국내 독점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OLED에 대한 투자를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혹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줄인다거나 혹은 아예 없애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혹은 2000년대 중후반 이때에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PC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반도체 수요도 급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투자를 늘리면서 치킨 게임을 시작하였고 그런 행보를 통해서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세계 1등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나 지금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지속할 것이고 결국에는 세계 1등 혹은 세계 2, 3등 정도의 디스플레이 업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장비주라던가 부품주, 소재주들은 지금이야말로 정말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물 들어올 때 확실히 들어오는 경향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이고 지금 이런 변동성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파이메탈 마스크, FMM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수혜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나 이런 디바이스 엔지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 잔액이 이미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000억 원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514억 원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PBR, PER 차트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크게 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에 공시도 역시나 좀 많이 터지고 있고 특히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운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타이거 자산 운용사인데요. 이 타이거 자산 운용사에서 작년에 비중을 5% 이상까지 늘렸고 올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6% 이상까지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타이거 자산 운용사는 대표적인 이런 가치 투자를 하는 운용사로 밝혀져 있고 이런 적정 가격보다 싼 가격에 성장 가치주를 매수한 이후에 적정 가격에 매도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운용사입니다. 사실상 제가 보고 있는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두 기업이 있는데 이 두 기업의 타이거 자산 운용사에서는 작년에 5% 이상의 지분 매집을 하였고 공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바이스 ENG고 다른 하나가 5G 시험 인증 기업입니다. HCT입니다. 이 HCT, 디바이스 ENG 두 개 기업 모두 다 지금은 너무나 좋은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몇 개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OLED 투자가 된다면, 특히나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삼성전자에서는 폴더블 핸드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부터는 폴더블 OLED라던가 6세대 OLED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중국에 대한 OLED 투자에 가장 최선호적인 그런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지금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EUV 공정에서도 이런 섀도우 마스크, 디바이스 엔지의 섀도우 마스크가 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괜찮은 흐름이다. 특히나 이러한 EUV 공정에 들어가는 섀도우 마스크 장비를 디바이스 엔지와 일본의 후글 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 기업이 과점 체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작년 들어서 이제 일본과의 그런 경제 보복 행태로 인해서 국내에 대한 장비, 소재, 부품에 대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공격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는, 결국 디바이스 엔진은 만약에 이번 위기가 타게 된다면 가장 빠르게 주가를 원위치 시켜놓을, 혹은 펀더멘털에 따라서 주가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물론 매수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 역시나 200% 이상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만큼, 향후 이런 OLED 투자가 지속되는 한, 향후 내년까지는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 작년에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수주 잔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와 매도 시점만 잘 맞춘다면은 장비주는 더할 나위 없는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급의 공백,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주가가 빠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두워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OLED에 대한 투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플렉서블, 폴더블 핸드폰이라던가 아니면 폴더블 장비들, 웨어러블 장비들의 제품들이죠. 웨어러블 제품들에 대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디바이스 엔지도 역시나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주가는 펀더멘털을 따라간다는 가정하에서는 좋은 투자 기회가 왔다,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잠시 이제, 물론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지만 참고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에서 매수 라인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역시나 15%가량 이제 급등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역시나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좋은 가격대라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 라인 때까지 분할 매수로 적용한다면, 그리고 안정적이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한 기회를 맛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7,900원 라인대에서 6,200원 라인대, 이 라인대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주봉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라인대가 7,900원에서 6,900원 라인대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에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주 잔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낙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대 역시나 15%가량 급등하고 있음에도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정대로 매출이 나와주고 영업이익이 나와준다면 올해와 내년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힘든 기회지만 결국 2008년, 1997년 위기 때에도 위기를 타개해 나가면서 10배 이상 상승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지금 상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 분석에 대한 힘을 쏟음으로써 좋은 기업만 찾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결국 지금의 이런 시련은 마인드적으로도 실력 측면에서도, 그리고 계좌 측면에서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 전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1200대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결국 지금의 증시는 너무나도 낮은 가격대에 있다는 것이고, 길게 봤을 때 결국 투자는 길게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있는 이상은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업 분석에 힘을 쏟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실력과 믿음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시기로 이제 지낼 수 있었으면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올라오는 댓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